뺑빼자. 이거 문어국수장이야. 문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광고는 다 봐줘야 되는 거야. 경험담 썰픈다. 이제 얘네들 빨리 가야 된다고. 뭘 모자이크 처리해. 뭐야 이거? 제 도시락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가볼까 해요. 저는 좀 슬라이스로 된 모짜렐라 치즈가 있는데 이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토스트기에 놓고 치즈만 살짝 녹을 정도로 돌려줍니다. 이거는 밥 먹고 좀 중간에 허기질 때 먹으면 좋은 간식이에요. 프로틴도 조금 들어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피넛버터, 바나나, 다크 초콜릿. 제가 좋아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땅콩버터 맛있다, 고소하고, 바나나 약간 바나나의 그 맛, 다크 초콜릿 일반 초콜릿보다 다크 초콜릿이 맛있죠. 저는 그래요. 이 뭐라 그러지, 엄청 달지도 않고 쌉싸름한 맛, 이 세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진짜 맛있다. 정말 좋다. 이 빵이 다 되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이 오븐이 뜨거우니까 이걸 옮길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손을 한번 댄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비켜줄래? 이 집사분들, 고양이랑 같이 사는 분들은 털이 엄청나게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기 때문에 음식 만들 때 조심해야 돼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털이랑 같이 맨날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식탁 위로 올라오면은 털이 자꾸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질 않죠.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준비물, 이런 소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사온 고기,
오늘은 터키 브레스트를 쓸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이파리 같은 거 상추인데 좀 싫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는 다 먹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터키 슬라이스로 된 햄이 아니고 그냥 고기 같은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터키 넣기 전에 이 소스를 발라줍니다. 저는 이제 홀스 레디시 소스를 쓰는, 마요네즈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게 좀 매콤한 맛이 나서 저는 샌드위치 만들 때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뿌려놓고 몰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프로 잘 펴줘야 됩니다.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런 요 토핑을 넣어줘요. 이렇게 이불 개듯이 가지런히 이렇게 식빵 사이즈에 맞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건 좀 옵션적이긴 한데 요 케찹, 이것도 아까처럼 몰빵을 시키지 말고 소스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펴줍니다. 이렇게 잘 펴주다 보면은 고기에도 이 케찹의 맛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가지런히 이불 정리하듯이 가지런히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이제 빵을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커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 반쪽씩 나눠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샌드위치 완성. 안녕하세요, 메릭입니다. 잘 지내셨죠? 일단 제 지금 몰골이 좀 안 좋아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모자를 썼어요. 뭔가 좀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야외로 나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이 오디오 소리가 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죠. 여름인데 이 여름은 구급대원들, 구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장 바빠지는 좀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출동도 좀 많아지고. 제가 있는 그 뉴욕 지역은 뭐 저는 이제 뉴저지 살긴 하지만 여름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편이에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근데 뭐 사계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고. 근데 여름은 한국처럼 또 한여름에는 푹푹 찌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런데 지금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죠. 슬슬 더워지고 있고 좀 차이점은 한 9월 말까지도 이렇게 덥다. 한국에는 9월쯤 되면은 이제 조금 날이 좀 선선해지잖아요. 여기는 가을이 좀 늦게 오고 여름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오래 가는. 무슨 말하는 거야? 저한테는 굉장히 좀 괴로운 계절이고요. 땀이 엄청 많아서 일할 때도 땀 범벅, 머리부터 막 바지 이런 데까지 막 땀으로 완전히 젖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극혐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커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온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수온 보충을 계속 잘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일단 제 근황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최근에 코로나 검사해주는 팀에 들어가서 평일에는 거기서 주로 일을 하고요. 이제 구급 일은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뭐 야간, 주말 야간, 주중에는 그냥 그 코로나 검사하는 거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뭐 이것도 한 몇 달 정도 계약직이라서 한 가을쯤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일단 사설 병원 소속의 파라메딕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스케줄을 조정하기 쉬운 점이 있죠. 자, 그럼 왜 생뚱맞게 코로나 테스트 검사팀에 들어갔냐? 그게 사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이긴 한데 페이가 좀 좋았다는 거? 심지어 하루에 일정 검사 수를 넘기면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준다고 해서 진짜 아무런 고민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일을 한번 하다가 그냥 뭐 일하다가 다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좀 팔이 안 좋았어요. 그 최근까지도 운동도 못 하고 팔꿈치 쪽 이두근 쪽 있는 데가 제 생각으로는 병원은 안 가봤어요. 병원 안 가봤는데 근육이 아니라 텐던이 뭐라 그러죠? 그 인대가 아니라 건이라고 그러나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막 자는데도 통증이 생기고 계속 소염 진통제 먹고 했는데
또 일하러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팔을 좀 조심해서 쓸 수는 있는데 팔을 자체를 안 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들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살짝 좀 스케줄을 줄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지금 일하고 있는 데는 이 뉴욕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DHS라고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코로나 무료 검사를 해주는 거고요. 뭐 딱히 힘든 거는 아니라서 좋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구급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야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한 공간에 어떤 방 같은데 오랜 시간, 아마 8시간, 9시간 있는 그런 일이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폐쇄된 듯한 느낌. 막 죽겠어. 막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어질어질거리고. 어쨌든 당분간은 좀 지루한 일이지만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그리고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부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각 주마다 확진자가 확 줄어든 곳도 있고 반대로 확 늘어난 곳도 있어요. 텍사스에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조금씩 더 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 뉴욕 쪽은 제일 처음 좀 크게 터지고, 어이 벤벤, 아무튼 제일 처음 터지고 최근 한 달간 조금 사망자나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었죠. 좀 여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여름철에 주로 출동하는 그런 신고가 뭐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여기는 뭐 탈수 환자들도 많고요. 기존에 이제 뭐 당뇨 질환 관련 환자들이나 뭐 호흡기 관련 환자들도 많이 좀 여름에는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일하는 지역도 그렇겠지만 좀 빈민층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를 주거 시설 같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홈레스 쉘터, 그 노숙자 쉼터 같은 데도 많이 출동을 나가는데요. 그런 데 가면은 사실 그 환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환풍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엄청나게 에어컨이 나오긴 하지만 그 공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내시는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됩니다. 뭐 COPD나 뭐 에스마, 천식 같은 것들도. 그래서 겨울철 같은 시즌보다는 여름에 저희가 더 바빠지는 거고요. EMT 팀들은 그 BLS 특성상 트라우마, 그 외상 같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활동도 많고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다치는 환자들이 많고 교통사고도 늘고 보행자 사고도 늘고, 지금 최근에는 또 총격 사건, 총기 사고도 이상하게 좀 많이 늘었어요. 그 흑인 인권 시위, 뭐 폭동, 뉴욕도 그렇지만 다른 주도 그렇고 뭐 경찰 예산을 지금 깎고 있죠. 아무튼 그 여파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간 Q&A, 그동안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그 몇 개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뭐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렸던 것도 있지만 비슷한 질문을 또 해주시는 뭐 다른 분들도 계셔가지고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소방직,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도 있고 또 사설 병원 소속 그런 구급대원들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 시스템이 어떻게 틀리냐, 뭐 연봉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대우가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느냐, 그럼 아마 그런 좀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일을 하는 거, 그 업무를 하는 거는 똑같고요. 저희 병원직이나 사설 에이전시나 그 911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LA 같은 직은 뭐 LAFD일 수도 있고 그 밑에서 다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토콜이나 법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은 샐러리 페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혜택이나 연금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나죠. 소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서도 아주 짧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복지적인 부분, 이게 혜택이나 뭐 연금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잘 체계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페이를 보면은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병원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사설 앰뷸런스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119, 911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대략 평균적인 페이는 어느 정도 받지만 경력에 따라서 1년, 2년 이렇게 경력이 차면은 페이가 계속 오른다는 게 좋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 시스템 같은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아 이제 곧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오후에 시작하는 일이라서 아침에 시간이 남으니까 좋긴 하네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